첫 번째 발표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에이미 루이스 쉘버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창의경제 전문가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에이미 쉘버님은 잠깐 소개해드리면 개발 문제,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혁신 분야 등에서 15년간 지역적, 세계적 이슈를 다루시며 경제, 재정, 디지털, 미디어, 산업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남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국제적 컨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연합 무역개발협의회 디지털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창조경제 보고서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Good morning.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영상을 파워포인트를 And evening to some of our dear colleagues around the world.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굿 모닝으로도 제가 인사를 드리기도 했었지만 또 저녁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인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짧게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닝 영상을 통해서 제 발표의 맥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서 백이동 교수님, 또 일리나 보코바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저희는 아주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내리는 세계적인 결정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던 결정이었고요. 지금 내리는 결정과 합의를 저희는 끝까지 지켜야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각국이 지금까지 이행하는데 실패했던 결정과 합의를 지켜야만 합니다. 이런 결정과 합의는 2008년, 2009년 발발한 세계금융위기 이후 내린 결정을 포함하여 파리 기후변화협약, 또 리오 지구정상회의, 또 무역 원조와 관련된 각종 확약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많은 약속으로 인해 각국 국민과 지구가 위험에 처해졌고 특히 가장 취약계층이 제일 큰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또 국가 간, 또 국가 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세계적 위기 또 인간 위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전 이것을 세 가지 C를 지닌 트리플 비상사태라고 부르는데요. 코로나19, 기후변화, 공동체와 사회 불안, 세 개 C입니다. I don't want to be dumb. 하지만 제가 너무 암울한 얘기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 미래를 맞닥뜨리고 싶지 않더라도요. 그것이 창조산업에 종사하는 것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트리플 비상사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세 가지 C가 있습니다. 문화, 창의성, 커뮤니케이션입니다.
This is what I'd like to talk to you 바로 today. 이 점에 대해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가 필요한 변화를 일궈내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혹은 근접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문화의 힘에 기대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만 합니다. 앞서 배 교수님께서도 기조 발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창의성을 10분 활용하여 혁신하고 또 과거 선조들의 지혜로부터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형의 것이지만 대체 불가합니다. 또한 사람과 공동체, 국가, 문화 간의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더 좋은 방식을 모색해서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이 거대한 코끼리와도 같은 문제를 조금씩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C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리는 모든 선택의 근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세계 C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적극 포용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번 포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기후가 변화하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불신이 확산하며 불안이 증폭되면 될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성과 다시 만나 문화의 힘을 통해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하는 변화를 적극 포용하고 새롭고 지속가능한 실천을 채택하여 우리의 문명을 지켜야 합니다. We know that heritage doesn't 유산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혹은 어디 먼 곳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문화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압니다. 문화는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재형성하고 창조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실천, 의식 모두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해 준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한우카나 에이드나 크리스마스 때 지켜지는 다양한 의식들이 모두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문화유산과 이런 다양성의 힘을 통해서 앞으로 이상 기변에 대응을 하고 또 기후 난민을 환영하고 돌봄 노동자나 아동과 노인을 지원하고 사업 관행을 변경하고 특히 정말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 더욱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사업 관행을 변경하고 새로운 삶의 리듬과 방식을 고안하고 문화 간 대화를 추진하고 또 상호 존중을 향상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이 미래의 해답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봐야 합니다. 과거 세대로부터 문화를 통해 전승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바로 무형문화유산을 통해서 말입니다. 팬데믹의 절정기에 창조산업 종사자와 작가분들은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 초반에 창작자들은 연대감을 발휘했습니다. 3월에 2020년 당시 밀란, 파리, 상해, 모스크바에서 디지털 패션쇼를 개최하는가 하면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텅 빈 콘서트홀도 스마트폰 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거실, 여러분의 거실, 저의 거실 소파로까지 그것이 옮겨졌습니다. 창의성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필요에 의해 발명은 탄생한다고 하죠. 작가분들 덕분에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지루함을 걷어내고 함께 소통하며 이런 락다운 상태에서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온라인으로 안드레아스 보첼리 콘서트를 봤던 기억, 또 웨스트엔드 뮤지컬을 온라인으로 관람했던 기억도 나고요. 크리스 마틴, 콜드플레이가 자기 거실에서 전 세계 관객들을 상대로 노래 불렀던 것, 또 남아프리카의 메라키 밴드 멤버들이 옥탑에서 이웃들을 위한 공연을 선보이고 이런 랜선 콘서트를 개최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들과 작가들은 두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창의성은 우리를 인간답게 한다. 또 문화야말로 위기 대응의 최고 수단이다. 인간의 정신은 실로 대단하죠.
세계 전역에서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창작자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을 그리고 생산하고 연기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창작 문화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고립과 소외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다. 저희 엉트타드는 창의산업, 창조산업 종사자들이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지금까지 계속 관찰했지만 사실 지난 20년 동안 창조경제의 경제적 가치를 또한 매핑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무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런 작업은 불완전한 과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문화를 어떻게 측정한다는 거지? 정량적으로 접근이 가능한가? 상품과 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임팩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업적, 문화적 가치 모두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정책이 입안되고 투자가 조성되며 무역이 개선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사회경제 임팩트 모두가 생산자, 소비자, 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창조경제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선 코로나 이전 세계 GDP 기여도가 약 한 3에서 5%였습니다. 농업 분야와도 같은 전통 분야보다도 문화, 산업이 GDP 기여도가 더욱더 상당했죠. 유네스코의 새로운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르면 문화상품 수출이 2005년 1,320억에서 2019년 2,710억 달러로 약 2배가량 신장했다고 합니다. 2018년 2,500억보다도 200억 불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게 2021년, 2020년 수치는 더욱더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창조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또 젊은이들의 공간입니다. 창의산업 종사자 중 20%는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 비중은 창조경제 산업이 제일 높습니다. 또 유네스코에 따르면 창조경제에서 여성은 더욱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창의산업의 45%는 여성입니다. 올해는 세계 창조경제 해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제 제 오프닝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창조경제 이슈를 세계 개발 의제의 핵심으로 둘 수 있는 중대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조경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디지털 신문을 읽었거나 혹은 가판대에서 그냥 종이 신문을 구매하셨다 하더라도 스트리밍을 구독하거나 아니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온라인 쇼핑으로 옷이나 가구를 사거나 혹은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거나 이북을 읽거나 아니면 뮤직 스트리밍을 구독하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혹은 집에서 종이책을 보거나 LP 레코드판을 듣거나 이 모든 것은 창의 상품이나 서비스입니다. 오늘날 창조경제는 인간 창의성과 아이디어, 지재권, 지식, 기술이 모두 결합되어 있습니다. 창조산업은 건축, 가구 생산,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또 예술, 디자인 모두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 산업이 규모가 커지고 또 급속한 기술 변화로 영향을 받을 때 그 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임팩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는 오렌지 경제로 일상적인 혜택을 입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창조 경제가 GDP의 7.4%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노동인구의 14.3%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공예, 게임, 패션, 가구 산업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상품과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특히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가속화됐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현황인데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이 트리플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첫 번째, 행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를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창의성과 혁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를 재편해서 행동의 동기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사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 행동, 실천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무형문화 유산은 창조산업의 동력이며 우리의 인식과 행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를 바꿔야 합니다.
더욱 결속력 있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싶다면 점점 세계화되고 또 모순적으로 더욱더 양극화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바꿔야 합니다.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고 또 순환적인 실천을 위해 로비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가 필요합니다. 문화적 프로그래밍, 연극, 드라마, 시트콤 등 이런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윌 앤 그레이스라는 시트콤 하나로 국민 정서가 바뀌어서 동성애 혐오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린 시절 예전에 어렸을 때 Love Life라는 연극을 보며 자랐는데 이를 통해 제가 HIV 그리고 에이즈를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됐고 저 스스로도 안전한 성생활을 어떻게 담보하면 되는지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영감을 주어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최근 EU 사업으로 진행된 사진 전시에 참가한 학생 사진 작가들의 작품이 인상 깊었는데요. 노비사드 외곽에 살고 있는 로마 소수민족의 실상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는 또 오해를 불식시키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을 모으고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를 위한 학교 시위는 하나의 문화적인 운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무형문화유산,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정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높은 임팩트, 더 구체적인 임팩트를 다양한 작가, 창작자 활동과 혁신가, 교육자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문화 실천과 순간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의 변화의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무형문화유산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문제 해결 마인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과학기술 혁신 활동이 필요한 마인드입니다. 이런 사고력을 가지고 이 세 가지 C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 파타고니아라는 의류 브랜드가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그 물고기를 잡는 폐 어망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재료로 재탄생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과학, 기술, 혁신, 패션, 사업 관행 모두 다 함께 하나의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창의성을 발휘해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만든 것이죠. 어망을 통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낚시 도구, 특히 폐 낚시 도구가 우리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12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 10%를 차지합니다. 이 어망이나 낚싯줄, 밧줄이 태평양 쓰레기 섬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솔루션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통 산업이 쇠퇴하며 무역 패턴이 바뀌고 디지털 대전환이 시작되며 창조 산업이 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현지의 인재와 재능을 더 극대화하여 창조 경제의 다양한 세부 분야를 키워서 GDP 기여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또한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솔루션을 모색해서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를 하나의 지원병으로 활용해서 기후위기, 또 청정산업화, 또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데 하나의 핵심 열쇠로 사용하면 됩니다. 지속가능성은 단지, 청정, 녹색산업, 건물 이것을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 일자리,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창의 산업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고 다양화시킴으로써 개도국은 특히나 앞서 이제 배 교수님께서도 디지털 격차, 아프리카 디지털 격차 말씀을 해주신 바 있는데요. 개도국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원자재 의존도의 함정에서부터 벗어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국의 기술, 게이밍, 음악 산업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GDP 성장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의 구전 역사를 활용해서 돌파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새롭게 재형성해서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문화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짜뉴스, 즉 페이크 뉴스가 우리의 과학적 사고력 그리고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
저해하고 있습니다. 문화기관, 또 창작자, 마케터, 언론의 뮤지션, 인플루언서들, 작가들이 적극 노력해서 이런 페이크 뉴스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취하자는 캠페인에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을 재편해야 되겠고 정보가 제공이 되고 전달되는 방법을 재편해야 사람들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진실의 팩트적인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가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올바른 사고를 포용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아직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좋은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많이 사용을 했었던 우리 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존층을 줄이기 위한 프레온가스 사용 저지 캠페인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의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산, 또 구전 역사, 그리고 우리의 다양한 문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적인 사고력,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져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에 더욱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을 좀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빨리 Yes, 네. 2 seconds. 네, 제가 곧 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시 비상사태에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문화 그리고 창의성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사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은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행사를 가시고 또 투자금을 조성을 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고 아티스트를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신문을 사시거나 좋은 신문을 후원을 하시거나 그리고 좋은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시거나 스타트업에 지원하거나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할 때 여러분도 변화를 일궈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고무시키고 한다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더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와 창의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문화와 창의성을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무형문화 유산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살려서 문화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주시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